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수혜제에서 대만 전기 이 선사인 에버그린호가 운항하는 에버기본호가 현재 수혜제 운하에서 자초되어서 수혜제 운하의 통항이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유튜브에서 말을 했고, 오늘 이 시간에서는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 견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TV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게 이제 수에즈 운하의 그 육지 쪽에 선수가 이제 박혀 있는데 그걸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구조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그 구조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런 구조와 관련되는 것은 그 선박의 소유 혹은 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배가 과연 누구의 점유하에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그 요소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에버그린이라는 그 흰색으로 된 마크가 밖에 찍혀 있기는 해도 에버그린 회사가 그 배의 소유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쇼웨이 기센이라는 그 회사가 이제 소유자로 되어 있고, 아마도 해외의 SPC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진정한 실질 소유자는 이제 쇼웨이 기센이다고 보고, 그 쇼웨이 기센이 보통 영업하는 바를 보면은 전기 용선을 이제 그 운항사에게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에버그린이 전기 용선자라고 한다면은 그 배는 쇼웨이 기센이 자기가 선원을 어, 파견하고 고용해서 파견해서 선박을 점유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에버그린이 아니라 쇼웨이 기센이 이런 구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구조료는 이제 선박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그런 손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구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지금 구조라는 것은 선박 자체만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선박에 실려 있는 그 이런 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그런 구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공동 훼손 선포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선장이 이제 의도적으로 공동 훼손을 선포를 하게 되면은 이 그 배를 구조하는 데 드는 구조비는 이제 선주와 이제 화주가 공동으로 그 가액에 따라서 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주 측에서 먼저 구조료를 지급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화주로부터 화주의 몫을 이제 찾아오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 구조료와 관련해서는 뭐 선박보험과 이 적하보험에서 모두 커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커버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화주에 대한 책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컨테이너가 배전에 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화주와 운송 계약 관계에 있는 운송인이 부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에버그린이라는 배가 이제 운항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얼라이언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배에는 디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얼라이언스 안에 여러 이제 선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뭐 더원을 포함해서 한 5개 선사가 운송인으로 화주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운송인들이 화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통상 지연 손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상이 잘 되지 않고요. 뭐 지연됨으로써 그 안에 있었던 뭐 가축이 이제 그 이제 사망하게 되었다든지 죽게 되었다든지, 또는 뭐 물건들이 이제 멸실된 경우에는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이제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화주는 적합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먼저 받고 나서 이제 운송인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데, 운송인은 아마도
도순사의 과실이나 선장의 과실이라면은 항해 과실 면책을 주장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송인은 또 포장당 책임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송인의 그 화주에 대한 책임은 그렇게 이제 큰 부분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운하의 그 통학료를 이제 수에즈 운하책에서 받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한 뭐 5일, 일주일 동안 운하가 막혀 있다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조문자에 해당하는 그 쇼웨이 기센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기 사용자 그는 쇼웨이 기세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선장이나 혹은 도순사의 과실에 대해서 또는 뭐 기계적인 결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자는 이제 그 선주측이기 때문에 에버그린이 아니라 쇼웨이 기세 측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요. 그런 경우는 또 P&I 보험이라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서 커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많은 배들이 이제 희망보험으로 돌아가게 됐지 않습니까? 희망보험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적어도 일주일에서 한 9일 정도 항해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특히 이제 선박 연료유가 많이 그 이제 사용이 되니까 많은 배들이 이제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이제 에버기븐 호측에다가 전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제 인과관계가 또 있어야 되고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 지금 오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에서 출발해서 그렇지 않았다면은 수에즈 운하로 갔을 텐데 희망봉원에 돌아가는 그 배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에 선장이 그 이런 손해가 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사고 당시에 그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선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제 예견 가능성이 있고 인과관계 있기 때문에 그런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은 경우에는 아마 선박 보험이나 그런 적하 보험으로 이제 커버가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전기용선이 뭐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에버그린보다는 이런 선박을 운항하는데 이제 점유를 하고서 자기 선원을 태운 그런 이제 선주에 해당하는 쇼웨이 기생 측에서 상당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쇼웨이 기생 측에서는 또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제도를 원용을 해서 책임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불법 행위와 이제 관련해서는 아마도 수혜즈 운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수혜즈 법을 또 봐야 될 거고 뭐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같은 것도 이제 수혜즈 법을 한번 그러니까 이집트 법을 같이 볼 필요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간단하게 책임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